오늘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참으로 놀라웠는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시흥시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와. 공천하지 않았다.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변호사님? 제가 안 그래도 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가 51만인가 그렇잖아요, 예. 시민 수가. 근데 이게 그 당 시당 협의회 뭐 거기서 안 하고 이거를 중앙당으로 50만 명 넘는 곳은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넘겨놨더니 공천 과정에서 네, 네. 그랬더니 그 거기 있는 시당위원장인가 뭐 후보 이런 사람이 친한계 인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한계 인사를 이렇게 올렸나 봐요. 이렇게 공천을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계속 X 해가지고 결국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시흥이라는 데가 작은 도시도 아니고 인구는 무려 50만 명이 넘는 51만 명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은 17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 그것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못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좀 그 취재를 좀 해봤는데 원래는 경기도당 거예요. 그 전부터 원래 그 광역단체장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데 빼고는 대체로는 시도당에서 처리하거든요. 공천 자체를. 근데 이번에가 노인 변호사 말씀대로 그 송파구, 서초구, 서울에도 50만 넘는 구가 몇 개 있어요. 네, 맞죠. 네, 그것까지 싸그리 해서 이제 중앙에서 갖고 간 거예요. 시군구 포함해서. 근데 시흥이 원래 이제 민주당세가 좀 강한 것도 있는데, 그건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민주당세가 강하다 해서 소보를 안 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선거가 아니라. 근데 시흥하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부천시장, 부천시장? 네. 예, 조금 양상은 달랐는데 이 두 개가 후보가 안 구해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부천에서 그 보좌관 출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결국은 갔고 후보가 됐고 거기는 네, 시흥은 그 연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에까지 안 된 거예요. 근데 요건 타격이 엄청 크죠 사실. 거기서 그 연유는 모르지만이 제가 말씀드린 그 연유예요. 아 그런 친한 게. 연유라고 말씀해 주신 게 친한계 쪽 관련 사람이 그 공천이 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못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걸 보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든가 이런 말을 하지를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서 새롭게 이 국민의힘이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이런 취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본심이 무엇이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친한계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아 본심은 그런 거 내심은, 그런 거 네,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시는 거죠. 제 그러니까. 생각에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 말의 해석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속에서는 친한계는 무조건 이제부터 X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와서 실제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그 전 대표가 부산에서 잘 되면 우리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려는 곳으로 좀 더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2026년 6월 지방선거인 거고 2년 뒤면은 시흥에서도 가불 지역 두 곳에서 나와야죠. 국회의원을 2명이나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을 쉬고 가게 되면은 그 득표력이라는 게 당연히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8월 달에 있을 거기도 8월에 아마 당대표 선거 하지 진당대 않나요? 하죠. 예. 네. 거기도 8월이 중요하다. 거기도 8월이 중요하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덕분에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시장이었던 임병택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실은 공천을 안 할 때가 아닌 것이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지만 경기 인천만 떼서 보면 민주당 50%, 국민의힘 19%예요. 선거를 더해가지고 그 득표력을 높여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 지지율이 19%인데 누가 나갑니까 지금?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서울도 딱 갈리는 게 이제 구청장들 뭐 최종 후보 등록은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은 그 구청장 같은 경우도 구청장 후보 구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 구청장들도 네, 그게 이제 3월 초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이 시작했거든요. 3월
3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살라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 등록이 안 되니까 추가 공모 해가지고 민주당 거의 한 두세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초반에 경선이 빡셌지 여기는 오히려. 그렇지. 네, 네. 근데 그 강북 쪽에 있는 구청 뭐 금천 뭐 강북에 있는 뭐 등등 금천은 이제 강남 쪽에 네, 구로에 네. 가까이 인접해 있는 데고 진보 진영이 네. 좀 세다고 하는 관악, 금천 뭐 강북에 있는 이 몇몇 구 있잖아요. 초반에 미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현진 시당위원장하고 내부에 싸움도 있었고 여러모로 그래서 구청장 후보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그 당협위원장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많이 토로했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가봤자 지거든요. 아 결국은 출마하더라도 승산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런 해설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 2018년에 홍준표 때는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나가서 가면 돈 쓰고 지잖아요. 선거 한 번 하면 3억 그냥 날아갑니다. 뭐 현수막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근데 자기 돈만 3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돈만. 아 순수하게 그렇죠. 그리고 15%안 되면 보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보전 금액도 이제 한도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그거 빼고도 자기 돈만 3억으로 날리는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런 데서는 어쨌든 자기 이름을 날리는데 현수막도 많이 붙여야 돼 생각보다.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들어보면 이제 홍준표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때도 상황하고 또 똑같았어 지금. 지금 어차피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인 건 똑같았고 네, 나가면 지는 데야. 서초, 송파, 강남 구청장 말고 어디를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딱 답이 나온 거지. 그러면 너 성북구청장 나가라, 강북구청장 나가라 하는데 아무리 갑부해도 누가 나가요 거기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비워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당협위원장 하다가 구청장 후보로 나가면 당협위원장을 뺏겨요. 그러면 여기 다시 자기 원상복귀 하려고 해도 겸직 안 되게 해줘요. 당협위원장은 총선 나간 사람이고 구청장은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나눠지는데 홍준표 대표 때는 그 당시 2018년에 일시적으로 겸임을 하게 해줬어요. 그럼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당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라도 이제 열어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안 열어줬어요. 아니 근데 경기도가 사실은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는 데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회로 따지면은 지역구 의석 254석 가운데 경기도에 60석이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톱니바퀴 같은 동네에 두 석을 사실상 포기하는 효과가 있는 시장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경기도 전체 판세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고 앞으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경기도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쁜 시그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시그널보다도 그냥 지금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추세던데요. 미안하지만 경기도 지사 후보 선거도 네. 양양자 후보가 지금 되긴 했지만 양양자 후보가 될 때까지 얼마나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기도 관련된 모든 곳에서는 우리 어차피 되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은 서울에 있는 시의원 선거도 지금 후보를 묻는 데가 많아요. 관악 같은 경우에도 5군데의 시의원 그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3군데를 안 냈어요. 아 그래요? 네, 은평도 2군데를 안 냈고 야, 국민의힘에서 그야말로 후보를 못 구했을 네, 가능성이 높은 네. 거네. 그러니까 후보를 못 구했을 네. 수도 있고 원래 사실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안 되더라도 이름 알리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렇죠. 다음을 네. 또 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아예 후보를 못 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시의원, 구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민주당이 61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야, 61명이나.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전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청장들 말씀하신 구청장들 거기도 지금 거의 전멸이라고 보는 것 야, 같아요. 지난 4차례 총선 통계를 보니까 국민의힘 그 계열 정당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21석 얻었다가 19석 얻었다가 7석 얻었다가 지난 총선 때 6석 얻었거든요. 네. 그러면 2년 뒤에 2028년 총선 때는 도대체 몇 석 되는 겁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전력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영남 자민련 굳히기 들어갔다. 예. 딱 TK까지 이제 웅크리고 네. 예, 차라리 경기도권에 신당이 하나 나오면 더 낫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깨지길 바라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 내부에서 네, 어차피 그런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된 거 민주당이 너무 광역 정당이 되니까 호남과 수도권을 깨서 민주당도 당을 한번 분파시켜 봐라. 뭐 이런 식의. 과거에 그런 전례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기대를 한다. 이 정도로 네, 네, 네. 보고 말씀해 주신 근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 거는
장도연 대표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두 군데만 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지자체에서. 근데 지금 조금 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군데만 더 나오게 되면 나는 무조건 당권 굳히기야 야, 난 라고 유지가 생각을 되는 해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장도영 대표가 당권 굳히기에 들어가면 그걸 싫어하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뭐 우리가 딱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이제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도영 대표가 내가 이렇게 선거 잘 치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전멸 지역에서 세 군데나 내가 잡아냈으니까 나를 무조건 응원해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내심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그 조직들이 그럼 움직여져가지고 밑에서 막 열심히 해야지 이제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럴 텐데 겉으로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 되면 안 돼. 여기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내분의 지금 현재 민주당 사람들만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분도 안 되는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서 네. 그게 생각보다 재밌게 돌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런 봅니다. 말씀 해주신 거고 지금 우리 방송의 최대 애청자이신 부산 밍아이님이 민주당 후보들 응원하다가 늙어 죽겠네요 하시면서 민주당 압승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파이팅 하시면서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정주 기자도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 밍아이님. 네. 저는 민하이님이 저보다 큰 손이시네요. 훨씬 더. 아니 그래요? 이정주 기자도 저희 방송하는데 네. 저한테 심지어 10만 원을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줘가지고 이야. 제가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아. 5만 원에서 바로 5만 원 다음날 돌려주면 되는데 네. 10만 원이나 보내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 제가 했으면 지금, 이제 네. 그 커피 쿠폰 쏜다는 또 내기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국윤 기자가 안 제가 나오는데. 조만간에 지난번에 네. 커피 쿠폰도 쌌는데 커피 쿠폰과 별개로 또 10만 원 별개로. 표현했다는 거야? 네. 그걸 우리 구앵커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입을 싹 말은 씻고? 했죠. 우리 입을 싹 변호사님. 씻고? 네. 예? 이정주 기자 와이프가 뭐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 직업 알아요. 공개할까요 그냥? 저 알아요. 아시잖아요. 네. 예. 그거랑, 쓸수 아니 있잖아요. 그거랑 무슨 네. 상관이야. 그래도 삶의 은혜를 알아야지. 중요하죠. 은혜 갚는 까치가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